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하는 걸 해볼게요. 자, 캔버스 사이즈에서 29 그리고 21 이렇게 해서 늘렸어요. 자, 여기서 늘리면 지금 아까는 화이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투명 느낌의 나는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격자 표시는 사실 투명 필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명 필름인 상태에선 이미지 인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화이트 도화지를 만들어 주세요. 자,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A 하면 컨트롤 올이니까 자, 해놓고 여기다가 화이트 도화지를 만들어 주세요. 화이트 도화지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 페인트 통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페인트 버켓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축키로 하는 방법 있어요.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가 있는 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몇 개의 이렇게 툴들이 함께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찾아봐야 돼요. 여기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그라디언트 툴이거든요. 그라디언트 툴과 페인트 버켓 툴 다 함께 그냥 모아놨네요. 자, 페인트 버켓 툴을 이렇게 해서 항상 페인트 버켓은 이게 지금 두 가지 색이 있죠. 이거는 정경색과 배경색이라고 해요. 이건 일러스트에서도 똑같아요. 정경색, 배경색. 자, 이렇게 페인트 버켓을 하면 항상 정경색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꿔주면 여기에 화이트가 입혀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다시 델리트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델리트 하면은 자, 푸른색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컨트롤 델리트는 항상 배경이 되는 색이 칠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면 다시 컨트롤 델리트 그럼 화이트가 되죠. 자, 이렇게 화이트 도화지를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자, 베이스 뭔가 이렇게 얘기를 레이어에 좀 이렇게 이름들을 좀 바꿔주는 거 그때그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써주는 레이어 프로퍼티스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배경,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백이라고만 해도 뭐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하우스는 이렇게 따로 투명 필름에 떠다니는 거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떠다니는 거 그러니까 필름이 몇 개가 된 거죠. 지금 뭐 이거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오토 레이어가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오토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있으면 자꾸 여러 개의 레이어가 막 선택이 돼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버튼이나 아니면 직접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경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은 좀 은은한 게 좋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은은한 작업은 나중에 하고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원본 이미지에서 약간 가장 퀄리티 좋게 조정한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것 중에 그러니까 조정한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퀄리티가 좋은지 한번 선택을 해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건 엘로우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좀 흐릿한 느낌이 있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건 좀 콘트라스트가 강하긴 하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 버릴게요. 델리트. 자, 레이어를 버릴 때는 글 놓고 거기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델리트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만약 활동 중인 레이어면은 델리트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 이거 지금 엘로기가 많아서 내가, 자, 이렇게 손으로 가져와서 여기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자, 이것과 이것 둘 중에 선택한다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자, 델리트. 그러면, 자,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걸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 하우스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 배경을,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오른쪽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패널이나 그 다음에 PPT 파일에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배경 작업에 유익한데, 일단 패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패널에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오픈. 이거는 이제 실내 건축에서 한 건축과 학생들이 한 거긴 한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패널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 한 것 중에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너무 지금 3D 이미지가 반복이 되니까 사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죠. 이럴 때 이런 곳에다가 실사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로 배경 작업을 넣어준다면 훨씬 더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전체 디자인도 좀 더 뭐랄까 퀄리티 있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다가 배경이 될 수 있는 저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할게요. 자, 하우스 보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미지를 조정하면서 하긴 했지만 또 작업하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조정하고 계속 그래요. 조정한다는 게. 자, 여기선 크게 하늘을 살려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늘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 그리고 하늘을 색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구름이랑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하늘을 좀 가져와서 붙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가 봐도 여기 좀 하늘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집이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여기 사이가 너무 좀 받치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이미지에서는 좀 이렇게 하늘이 좀 더 있고, 여기 부분도 조금 뭐랄까 약간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자, 하나는 카피를 몇 개 할게요. 자, 하우스 카피, 아까하고 비슷하죠. 계속 카피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배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카피하는 것보다 작업한 다음에 카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 지금 먼저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가장 거슬리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자, 여기서 하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없애주는지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선택 툴이 있어요. 자, 선택 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례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직접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렉탱글 툴이죠. 렉탱글 툴. 그리고 여기 원형 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한 픽셀만 선택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선 뭐 아주 그냥 얇게 선택되는 이런 거는 이제 선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주로 렉탱글을 가장 많이 쓰죠. 원형이나 렉탱글. 그럼 여기서 렉탱글을 하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를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참 이런 경우에는 자 하우스 카피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십자 표시죠.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고 여기 앞에 들어오면 가위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어때요? 이 부분이 하얗게 보여버리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걸 잘라내지 않고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겠다. 자른 부분을.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 뉴 비어 카피. 자 이걸로 카피를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고 해도 자 이게 지금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선택한 것이 레이어가 돼 버렸어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방금 자 선택한 것이 레이어가 됐죠. 그러면 얘를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이 선택한 것을 그냥 이 원 십자 표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 표시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옮기면 그 부분이 뚫려져 버리지만 이거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표시 요 자체를 이제 놔버린다. 그리고 이 선택한 부분을 없앤다. 선택한 부분을 없애려면 그냥 이 막기 이 툴을 갖다가 막기 툴이죠. 선택하고 이렇게 그냥 놔버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상태로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레이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레이어로 하는 거. 자, 방금 델리트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전에 했던 거를 불러오는 것을 이제 자꾸 에디트에서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자,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리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 내역이에요. 한글판에는 아마 작업 내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뺐다가 복사했다가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죠. 그 전에 내가 했던 작업들이 쭉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 뭐든지 레이어를 만들면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한 것에 레이어, 자 레이어 메뉴로 가서 레이어 뉴 비어 카피. 만약에 비어 컷을 하면 딱 보세요. 비어 컷을 하면 자 이거 똑같아요. 아까하고 레이어로 띄어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레이어 뉴 비어 카피. 자 카피를 하면 이렇게 카피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다 내가 쓸 수가 있고, 자 이런 거 가리는 데 쓸 수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가리는 데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딱 가리면 감쪽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얘를 또 어때요? 없애주면 그 전 상태로 가니까 작업하기가 아주 자유롭죠. 레이어의 기능이 이렇게 편리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이거는 다시 지워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하늘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붙인다. 그러면 자, 여기 막기 툴을 다시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기 툴을 좀 더 부드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패드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CS 버전에는 트롤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자, 10
아니면 20, 뭐 이렇게 10 정도 하면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어질만 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 뉴, 어떻게 비어 카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연결 부위가 자연스러워서 잘 모르겠죠. 자, 좀 더 크게 했어도 됐고, 또 여기 가져왔는데, 아, 내가 좀 적게 했네? 그러면 확대를 하면 돼요. 이거 자체. 물론 다시 해도 되고, 여기서 에디트 들어가면 트랜스폼 스케일. 이렇게 하면 스케일을, 잠깐만요. 여기서는 정비율로 되는 게 그냥 하면 정비율로 돼요. 근데 시프트를 누르면 자유로운 비율로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거꾸로인 게 CS 버전에서는 시프트를 눌러야 정비율이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시프트를 누르면 자유비율로 이렇게 되고 시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항상 정비율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버전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자, 잘라내는 방법은 어떻게 자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막길 툴로 렉탱글 툴로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렉탱글 툴로 잘라내려면 이 선, 자,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봐요. 아까 내려놓은 게 있었구나. 자, 내려서 이 지금 가장자리 부분을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또 막기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 잘라주면 되는데 조심할 건 뭐겠어요? 패드 값을 이번엔 0으로 놓고 잘라야겠죠. 그래야 깔끔하게 잘라지겠죠. 델리트. 자, 여기 전체를 넣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또 여기만 자른다고 하면 중간에 약간 픽셀이 좀 깨진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할 때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어때요? 깔끔하게 그냥 하늘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단 내가 약간 하늘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이미지에서는 지금 이 지붕하고 하늘이 너무 받쳐요. 이 부분이. 여기 사진에서는 조금 하늘이 이만큼 좀 넓어야지 조금 보기가 좋은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좀 늘려보겠다. 그랬으면은 이 하늘을 조금 더 작업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20 픽셀을 20으로 했죠. 그러면 물론 레이어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게 또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두 레이어를 합쳐줘 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여기서 또 작업을 하는 게 맞으니까 물론 자, 요 레이어를 잠깐만요. 알트를 하고 똑같은 레이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할 때 합쳐주지 않으면 또 이쪽 부분 합쳐지지 않는 부분에 또 그 워터마크가 나와 버려서 작업을 완전히 끝낸 부분은 이렇게 좀 레이어를 합쳐줘 버리는 게 좋아요. 물론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잘라낼 때는 패드 값을 무조건 0으로 해야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자, 그렇죠. 0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그냥 델리트
물론 레이어가 좀 달라서 애매하긴 하나 일단 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건 나중에 또 해도 됩니다. 자, 이 레이어를 지금 이 레이어 이렇게 그리고 원본 레이어가 있어요. 자, 이걸 끄면 지금 이 부분이 또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일단 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하려면 많이 복잡해져서 자, 머지 레이어라고 레이어를 합쳐주는 거예요. 자, 레이어를 합쳐주는 것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합쳐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잠깐만 여기 두 개 일단 여기 두 개부터 할게요.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두 개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머지 레이어라고 나와요. 머지 레이어. 그리고 이 부분 자, 그러면 어때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부분만 남고 아까 이 부분은 합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합해 주는 거죠. 하고 머지 레이어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물론 아까 그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작업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세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세 개 한꺼번에 다 해주겠다. 물론 이렇게 해도 머지가 나오기는 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어가 아주 많은데 백그라운드만 놔두고 다 합쳐줘야 된다. 그러면 백을 이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만 전부 다 합치겠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머지 비지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이는 레이어는 다 합쳐버리겠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켜놓고 머지 비지블 하면은 화이트 그냥 투명한 상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세요. 백그라운드 있으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따로 작업할 때 또 불편해요. 그럼 또 잘라내서 또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레이어 상태를 살려주고 투명 필름 상태 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만약에 이거 전체를 플래튼 이미지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플래튼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모든 거 상관없이 다 합해져 버리는 그런 곳이 돼요. 자, 여기 플래튼 이미지 보이죠? 그러면 그냥 다 합쳐져 버려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한번 그거 좀 조심하시고 일단은 요거를 합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늘을 좀 늘려 볼게요. 하늘. 그러면 자, 이것도 하늘 늘릴 때 아까 마켓 툴 그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톨러런스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잘라서 가지고 가서 아랫부분만 좀 조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랫부분을 한꺼번에 가져가기가 양이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부분 가져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막기들로만 이렇게 가져가기가 좀 애매해요. 자연스럽게 구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선택 툴이 있어요. 자, 이건 라쏘 툴, 폴리곤을 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라쏘예요. 여기 전체가 라쏘 툴인데 이 라쏘는 내가 좀 잘 안 써요. 뭐 자석이 따라가는 건데 이 자석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 손을 믿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냥 그리는 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레이어 비어 카피. 근데 이것도 그러면 봐요. 여기 잘라졌죠. 아까 비어 컷을 하니까 잘라진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패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라쏘 툴은 사실은 이것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렉탱글하고 그 다음에 이 폴리건 툴이에요. 폴리건 툴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구름이 좀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미지를 보세요. 어느 쪽 이미지를 갖다가 이쪽에 붙이는 게 좋을까? 좀 이제 보조선이 있어서 감이 좀 안 오면 보조선을 좀 감춰주는 거죠. 뷰에서 룩 가이드도 있고 클리어 가이드도 있고, 클리어 가이드 하면 아예 이제 보조선이 없어주는 거고, 잠시 감춰두는 것은 이제 하이드 시키는 건데, 컨트롤 H를 하면은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H를 하면은 또 보조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 일단 컨트롤 H에서 감춰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폴리곤으로 일단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 쪽을 한번 좀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패더 값을 주는 게 좋겠죠. 10 아니면 20 이 정도 주고, 자, 여기서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면 델리트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딱 만나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나오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게 만나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쉽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저기서 시작하는 데가 어디였지? 막 그럴 경우가 많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크게 그냥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 그러면 처음 갔던 곳을 알아서 만나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패더 값 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레이어, 뉴, 비어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카피해서 이렇게, 자, 하늘을 복사를 했어요. 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위에 이렇게 앉히면 조금 더 확대된 느낌은 있는데, 살짝 이쪽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랑 너무 좀 이렇게 복사된 느낌이 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져오면 얘를 좀 돌려줘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이런 미러를 시킬 수 있는 게, 이미지 가면 뭐 로테이트 여기 몇 가지 있죠. 90도,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몇 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이제 이런 앵글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에 보면 필립 호리젠탈, 버티칼 있어요. 호리젠탈 하면 잠깐만요. 전체가 이제 움직여 버리는데, 내가 여기서 깜빡한 거는 레이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레이어만 조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전체 이미지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방금 지금 해당 레이어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금 움직인 걸 했어요. 자, 레이어만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스케일에 로테이트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죠. 필립 호리젠탈이라고. 여기서 하면은 레이어만, 해당 레이어만 바뀌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붙여보면서 이제 본인의 감각을 좀 믿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늘을 넓힐 수 있다는 거, 조금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복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실은 여기도 약간 복사한 느낌이 들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얘를 이쪽에서 했으니까 그럼 이쪽 거는 이쪽에서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좋은데, 여기가 지금 애매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얘를 좀 위로 올리고. 자, 선후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앞에 어떤 걸 둘 것인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보면서 얘가 더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최대한 작업을 해 놓고 조금 본인들이 작업할 땐 더 신경 써서 하세요. 나는 지금 툴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 보니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여기 그냥 에디트 트랜스폼에서 이것도 그냥 호리젠탈 시켜서 사용을 할게요. 이제 본인이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작업도 있고 막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지금 여기가 애매하죠. 이게 지금 드러나서 화이트 부분이 드러나 버려서 이런 거 좀 애매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좀 동글동글하게 이런 거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좀 가져와서 저기다가 좀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자, 여기는 패더 값을 안 줬네요. 그러면 다시 줘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 15 정도. 이것도 다 감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는 여기서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서 해야 좀 이렇게 조정이 쉬워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레이어를 좀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 하면은 좀 몇 개 합쳐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어지러워서. 아니면은 레이어 셋이라고 해서 여기 폴더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구름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보면 세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을 뭐 구름 해서 그 대신 이거 차례는 좀 맞춰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레이어 차례에 의해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차례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구름이 싹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 다 합쳐도 이거 여기서 오른쪽을 하면은 멋지가 돼요. 여기서도.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멋지는 레이어 셋이라고 하는데 지금 새 버전에서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여기 있네요. 멋지 그룹. 이거를 그룹이라고 하죠. 한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 멋지 그룹 자체를 다 멋지 시키겠다는 거죠. 다 합해버리겠다.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룹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합해도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좀 더 확신이 갔을 때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이 좀 확신이 안 가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 알려주는 게 먼저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파일 일단 세이브를 할게요. 세이브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하우스 세컨 하우스 이미지 자 하우스 작업 그래서 데스크탑 동영상 강의 여기서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음 작업은 이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부 다 합쳐야 돼요. 그러면 멋지 비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장을 먼저 해놨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해도 되고, 저장을 따로 해 놓으면 원본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죠. 일단은 여기서는 머지 비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다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배경으로 넣을 때 또 눈에 거슬리는 거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방법을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좀 더 디테일하죠. 그렇게 하기는. 그럼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도장 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데 도장 툴을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잔디를, 자, 이거는 좀 잘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서 자, 클릭과 Alt 키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이 부분이 복사가 돼요. 옆에 부분이. 근데 이제 너무 딱딱하게 좀 되죠. 그러면은 이 뭐랄까, 이 부드러운 패드값, 그러니까 종류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사이즈도 누를 수가 있고요. 붓의 사이즈죠. 다시 할게요. 자, Alt 이렇게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하드니스를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조심할 게 옆에 거를 복사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사한 티가 나면 좀 그러겠죠. 좀 이거 복사했구나 딱 눈에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의 그림인 것처럼, 사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복사를 어느 부분을 복사하면 좋을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좀 복사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복사하지 말고, 좀 이쪽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Alt 이쪽도 좀 복사하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lt 하고 이 모래색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 보면 옵시트라고 있어요. 이거 투명한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너무 또 100%로 하면 똑똑 떨어져서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여기 지금 노말이라는 게 있는데, 노말과 멀티가 좀 틀리죠. 자, 여기 멀티를 하면 그 부분이 좀 복사가 연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곱하기가 돼버려요. 이럴 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곱하기라는 거는 이제 투명 필름이 아예 먹어 들어간 느낌. 이따가 멀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히스토리로 다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아까 내가 여기까지 했지. 자, 여기 모래부터 다시 할게요. 멀티가 아닌 노말로 해서 옵시트는 너무 51, 50,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붓이 너무 크죠? 그러면 이걸 좀 축소해 줘야 돼요. 아까 그 봤듯이 이 붓의 크기, 여기 25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숫자를 좀 줄여주는 거죠. 아니면 조금 확대해주고. 나는 지금 단축키를 쓰는 거는, 자, 일단 Alt 단축키로 하면 이렇게 하는 도중에 좀 더 편리하거든요. 이 단축키를 쓰는 거는 우리 그 화살 가로 있죠. 약간 딱딱한 가로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오른쪽 왼쪽을 사용하면 단축키가 돼요. 자,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면 붓이 커져요. 왼쪽을 누르면은 붓이 작아져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걸 하면서,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해보세요. 이거는 남이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면서
감각적으로 많이 익혀야 되는 거죠. 지금 십자 표시가 난 부분이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이 복사되고 있는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Alt키로서 방향을 다른데 복사되는 쪽을 좀 바꿔주는 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그림자 부분이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림자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어두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저쪽 그림자가 좀 더 많은데 여기는 그림자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익히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이제 감쪽같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조정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에요.